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스트레스는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영어의 스트레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스트레스 백과사전에 따르면요, 생리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실상의 위협 또는 본인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새로운 기술, 과중한 업무, 인간관계, 경력 개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발생하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과로나 정신적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심장마비 등 질병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개인의 능력을 개선하고 최적의 성과를 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자기인식, 과대평가, 조급증, 경쟁심 등의 이런 개인적 요인과 과다 업무, 연장근무, 업무가 없어지는 경우 등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통제 권한이 없는 경우, 낯선 업무 또는 비자발적 업무 이관이나 발탁 등에 관한 업무 구조로 인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직무 스트레스 관리 유발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좁은 공간이나 부족한 조명, 그리고 소음, 악취 등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죠. 다섯 번째로 조직 요인입니다. 업무 지시 체계가 모호한 경우, 또 업무 범위와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동료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이거 참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 상황에서 비추어서 이 요인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조직 차원에서 변화나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부서장이나 업무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취를 했을 때 그 만족감을 높이고 내성을 길러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정신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게 되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잘 관리하여 예방하고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요인의 경우입니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는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 능력이 부족한 원인인 경우에는 자기 개발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경우에는 명상이나 종교생활 등을 통해서 심적 부분을 관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위한 태도와 직장 매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나 성별을 고려해서 상대를 대하되 직급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사의 업무 지시와 스타일에 대해서 자신이 적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팀장이나 관리부서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직원 심리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조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선배나 상사와 면담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업무 방해 요인입니다. 이 업무 방해 요인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취업 포털 업체인 사람인에서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 업무 집중 시간이 오전 10시가 가장 높았고요. 35.2%로. 그리고 오전 9시가 17.4%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오후 3시가 11%로 세 번째고, 오후 2시는 9.6%로 네 번째였습니다. 즉, 출근해서 약 9시에 출근을 한다고 보면요, 약 1시간 뒤가 가장 업무에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업무 집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졸음 및 피곤입니다. 45.3%. 두 번째가 각종 잡무입니다. 전화 응대를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상사의 잦은 업무 지시 및 심부름입니다. 38%. 네 번째가 불필요한 회의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SNS나 게임 등 이런 것들이요. 여섯 번째가 메신저 사용입니다. 일곱 번째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거고, 여덟 번째 개인적 문제, 마지막 아홉 번째가 커피나 담배 등 개인 시간이 바로 업무 집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그 첫 번째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주요 업무를 한다. 42.3%고요. 두 번째는 업무별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한다. 30.3%. 세 번째는 낮잠을 잔다. 28.9%, 약 30% 상당하네요. 네 번째는 단순 업무를 먼저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커피나 간식 등을 먹는 것도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네요. 자, 이러한 그 업무 방해 요인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잘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죠. 그런 그 업무 방해 요인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정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요,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메신저 같은 것은 시간을 정해서 하기입니다. 두 번째,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명함, 파일 및 비품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가 어지럽혀 있으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회의 및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회의는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할 때는요, 결론 중심으로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보고를 하고, 그래서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음, 구두 보고와 문서 보고할 내용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근무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다른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출근 후에 하루 일과 시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죠. 중간중간 회의나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요. 팀원들과 협업할 일도 생기게 되죠. 이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야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 중에 자신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중에 일정한 시간대에 자신이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고정해 놓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일이나 회의 같은 이런 것들은 다른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0장 업무 수행의 방해 요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일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 간에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입하고 마찰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의 결과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잘 관리만 한다면 갈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업무 구조로 인한 요인,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요인, 조직 요인 등이 있으며 이런 요인들이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요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업무의 흐름을 끊고 집중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낮추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따라서 이를 점검해서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0장에 있는 문제풀이를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과 과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